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마트노조 위원장 강훈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네, 이강일 의원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참가하셨습니다. 당사자 단체에서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안수영 지부장님, 마트노조 온라인 배송 지부 최대영 사무국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홈플러스 TF 그리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순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후 당사자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현안질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 보셨습니까? 속이 좀 갑갑했을 텐데요. 김병주 회장이 그 직전에 출국하면서 도피를 했고, 그리고 김광일 회장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명쾌하지 않고, 그래서 홈플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MBK라는 사모펀드가 이 사회에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는 청문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해서 MBK 청문회 다시 한번 열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3월 4일에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2만 명의 직원과 8만 명의 입점 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접수된 이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매일매일 홈플러스 본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트노조 입점 점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책 TF를 만들어서 제가 TF 단장을 맡으면서 2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했던 것처럼 개인 점주와 영세 상인을 우선으로 시급한 밀린 대금을 3월 12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무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기업 회생 의지 이 부분을 진정성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힘 없는 자의 힘이 되고자 합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통한 고용 안정과 점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20일 3차 홈플러스 대책 TF가 8시 30분에 회관 8간담회실에서 본사, 노조, 점주가 참여해서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유동화증권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제 정무위 회의에서 김광일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법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상거래 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고는 말했습니다만은 재차 제가 묻는 질문에는 또 말꼬리가 흐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TF 의원님들 말씀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이고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MBK 파트너즈에 대한 정무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MBK 파트너즈는 그 금융 채권들을 동결시키고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변제한다라는 그 포괄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포괄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사기 회생 신청이다라고 규정하고 저희가 임했습니다. MBK 파트너즈는 아마도 회상 절차 중에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게 변제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홈플러스 단말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산 주기가 40일에서 60일까지 늦게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정산 주기를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앞으로 당겨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MBK 파트너즈는 회상 절차 중에 매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또 어떤 불이에 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을지로위원회와 정무위에서 함께 살펴보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무위원회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입니다. MBK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조기 철수를 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홈플러스의 최고 경영진 몇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형 유통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거의 다 재무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경영을 정상화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홈플러스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나쁜 말로 하면 조작에 가까운 거죠. 자산재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의 펀딩을 다시 받아내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량점포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기업을 정상화하는데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우량점포를 매각했다는 것은 시감자까지 다 탈탈 털어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MBK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BK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 그리고 거기에 펀딩을 했던 금융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고리의 이유를 받고 투자를 하고요. 이 투자금을 담보의 형태로 브릿지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헤지펀드로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봤던 현 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MBK가 한국 경제에 진짜 기여하고 있느냐, 헤지펀드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홈플러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홈플러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플러스가 찌게 밝혀지고 상당 부분 영업이 위축되고 심지어는 철수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결국 남는 것은 노동자 그리고 점포들, 입점해져 있는 점포들 그리고 거기에 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을 영위하는 이 플랫폼이 건전해져야 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삶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청문회를 좀 꼭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을지로위원회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살펴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현안 질의에서도 그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 요구를 했듯이 일단은 MBK가 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소위 차입 매수 방식의 인수라는 그 LBO 방식 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들을 이제 요구를 했고 금융위하고 금감원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MBK 경우에 있어서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전체 인수 자금의 30% 정도를 조달을 했고 나머지 71% 정도의 자금을 홈플러스의 재산들을 담보로 해서 빌리거나 또는 홈플러스 명의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그 우선 상환주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인수 대금을 위해서 차입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그런 우량 점포들을 매각해서 그 매각한 돈으로 이 인수 자금들을 갚아온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철저히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고 만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영업을 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이건 정상적으로 홈플러스를 영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인수 자금들을 사입한 것들을 홈플러스의 재산으로 대신 매각하고 자신들은 이제 엑시트하려는 그런 전략하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MBK가 이런 방식으로 인수한 회사 중에 정상적으로 끝까지 간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수대금을 못 갚아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상장을 폐지하거나 대부분 이런 방식이어서 이런 식의 사모펀드들이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그 기업 재산들을 마구 매각을 한 다음에 엑시트해서 그 기업들을 망쳐놓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뭐 입법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홈플러스가 회세 정차에 들어가서 그 입점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 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올린 매출 대금을 전부 홈플러스에 입금시키는 것들은 상당한 지금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들인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매출 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매출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준 다음에 그 영수증을 기초로 해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해서 판매 수수료만 이제 나중에 그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과 차별을 해서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매출 대금들을 전부 입금시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30일에서 60일 후에 정산해주고 있는데 만일 가다가 홈플러스가 엎어지는 경우에는 그 매출 대금들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우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회생 절차 같은 것들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민법에 있는 불안의 항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매출 대금들을 전부 입금시키지 않고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영수증만 보여준 다음에 판매 수수료를 정산을 해서 그 판매 수수료만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수수료 지급 방식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차별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대금 지급 판매 수수료 정산 방식들을 바꾸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이렇게 공정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중소상인들, 노동조합들, 그다음에 금융채권 피해자들 피해 구제를 받고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먹튀자본 MBK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자금 회수를 걱정하고 입점업체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며 2만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또한 지역의 소중한 편의시설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MBK는 투자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알짜 점포를 매각하며 기업을 약탈적인 구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를 교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보당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입점업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매장을 순회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여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기자본 약탈적인 기업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무위원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마이클 병주킴 MBK 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전적으로 김병주 회장의 지배력이 있다는 게 사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마이클 병주킴, 김병주 회장에게는 홈플러스, 국민들과 노동자들,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 그리고 전단체를 구입한 채권자들 모두에게는 홈 마이너스입니다. 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냐? 이번 기습적인 선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습적인 회생 신청 3월 4일 날 00시 03분에 있었습니다. 이 기습적인 회생 신청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길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임대료, 임차료는 다 조정해서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입점 점포들이나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해야 될 채권은 마치 선심 쓰듯 우리가 조금 더 줄게 라고 선심 쓰듯 깎아 적게 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고요. 금융채권자들은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회생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장기 한 10년에 걸쳐서 많아야 50%, 대체로 한 10% 이쪽 저쪽 90% 이상을 금융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처럼 선포된 기습적 회생 신청은 김병주에게는 홈플러스, 그리고 그 나머지에게는 모두 홈 마이너스인 그런 계엄령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제 김병주 회장, 마이클 병주킴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이분 3월 11일 날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출석 안 했어요.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홍콩에서 누구 만나야 될 회의와 미팅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로 항공권을 냈습니다. 근데 항공권 발권 일자가 3월 13일입니다. 3월 11일 날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3월 13일 날 발권해서 홍콩으로 주랭랑 친 겁니다. 이러면서 시기도 대상도 액수도 특정되지 않은 사제 출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의, 자본시장의 공정성,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 모두 마이너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김병주에게만 홈플러스,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 모두에게 홈 마이너스인 이 기습적인 계엄령 같은 회생 신청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은 물론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 그다음에 금융채권자들, 상사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못 올라가 있는 전단체 채권자들, 이분들 모두와 함께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저 신장식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위원장 안수용입니다. 먼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정무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긴 시간 동안 악질 투기 자본 MBK를 질타하며 그리고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한 회생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자들은 정무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10만 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 김병주는 외국 출장이라는 핑계로 출석도 하지 않고 MBK 김광일 대표와 홈플러스 조주현 사장은 거짓말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MBK의 회생 계획서에 매장 매각과 폐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매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에 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파산 등으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날까 봐 미리 사직서를 쓰는 동료들도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에 380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이후에도 전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고용불안과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강도 노동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장에서는 스스로 퇴직하는 동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협력업체는 더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납품이 줄거나 아니면 아예 중단한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다른 매장으로 옮겨가야 하거나 아니면 최악에는 계약 해지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홈플러스 사태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악취 투기 자본 MBK가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기 전에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국민기업 홈플러스를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입니다. 지금 입점 점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결국 미래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번 달에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다음 달엔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달은 어떡하지? 라감에 빠져 있고, 더 장기적으로는 과연 홈플러스가 제대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까? 나는 홈플러스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매출 금액이 홈플러스 본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이후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을 점주들이 확보한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발행한 수수료만큼 입금하는 후정산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홈플러스 입점업체 약관에서도 특약으로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특정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만 이런 특약을 통해서 후정산 방식으로 수수료를 입금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점포들에까지 늘려주실 것을 확인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과연 이들이 장기적으로 홈플러스가 정상화돼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로 MBK의 경영 방식의 핵심은 주요 점포들의 매각이었습니다. 이 매각으로 인해 상당수의 입점업체들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순식간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입점해 있는 모든 업체들이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다행히 사제 출연을 해서라도 기업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을 통해서 기업 정상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제 출연을 통해서 다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고 입점 업체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고민 없이 정상적으로 입점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TMF 사태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바로 정산 주기와 정상대금 보호입니다. 저희가 홈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한 건 그달에 해당하는 정산 금액이 2월 10일이면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달 10일이면 이미 정산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산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정산금을 늦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입점업체 부분이라도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서 열흘 이내로 좀 단축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역시 TMF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정상금이 안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꼭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 결론적으로 점주들이 우리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홈플러스 MBK의 잘못은 따지되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이 이 미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가 정상적이고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플러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저희는 홈플러스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각 가정에 배송을 하는 배송 노동자입니다. 차량에 홈플러스 로고를 도색하고 홈플러스 유니폼을 입고 홈플러스 배송 어플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지만 저희는 홈플러스 직원이 아닙니다. 소위 지입차주라 불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성장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에 지난 코로나 시기 엄청난 문란대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배송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법의 사각에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상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6일이 운송료를 정산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배송료 정산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에 대한 운송비입니다. 그렇게 우리 배송노동자들은 혹시나 운송료 지급이 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하기 인원대도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사는 그저 기다려달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홈플러스가 기사를 통해 자랑스럽게 1조 5천억 온라인 매출 달성을 했다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성장의 최선봉에서 일하고 있는 배송 노동자에 대한 홈플러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심지어 홈플러스 대신 수천만 원의 차량을 구입하고 100만 원 가까이 들여 차량에 홈플러스 광고를 도색하는 등 어찌 보면 홈플러스에 직접 투자한 배송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홈플러스의 정상화는 우리 배송 노동자의 생계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MBK 김명주 회장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책임져야 합니다. 더욱이 기사를 통해 홈플러스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온라인 사업의 성장을 자랑한 만큼 온라인 사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배송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나아가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성장을 위해 MBK 김명주 회장의 적극적인 사죄 출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안 사업을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족을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